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은 두산LBT를 증권사 측에서 어떻게 보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4월, 5월에 조방원에서 조선, 방산, 원자력 중 조선과 원자력을 집중 매수 강조했던 게 4, 5월이었는데요. 당시에 5월 19일, 5월 20일 OCI 홀딩스를 7만원 부근 신규 매수,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OCI 홀딩스 또한 7만원 부근에서 굉장히 큰 상승.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강남 선비가 말하면 큰 상승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우리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OCI 홀딩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PBR 관점으로 보면 0.4가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PBR 0.3, 0.4 이런 거는 사실 현재 우리 시장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부각이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제철도 그쵸? 바로 오늘 급등했고, 사실은 이제 장전에 조광피업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죠? 저점 부근에서 한 16%대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두산LBT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1,000원, 25,000원 라인 매수를 강조했었고, 사실 지금은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보일 때는 항상 주목하셔야 될 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세 가지의 숫자만 기억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저희 멤버십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꾸준한 성과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LBT 보시면은 마이너스 보시면 최근에 20%대의 하락이 나왔다가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상승이 굉장히 단기로는 의미 없죠, 그쵸? 16%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할 확률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30% 부근인 55,000원과 5만원 사이까지 다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산LBT에 대해서 21,000원, 25,000원 라인에 강조했지만, 이제 여러 증권사 측의 목표 주가를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55,000원부터 쭉 밀어 올리더니 92,000원까지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후에 그렇죠? 10년 관점으로는 목표 주가를 9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 긍정적이긴 하나, 단기로는 이게 이제 사실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냉정합니다. 냉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는 몇 번 매수 찬스를 주지 않고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세게 빨리 밀어 올리는데, 이게 오르기 힘든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립니다. 왜 내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설픈 구간에 매수하는 이런 순간을, 그쵸? 이런 순간을 당연히 매도시키고 뭐예요? 저평가 종목이 반대로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원자력, 특히 멤버십에서는 HD항구조선양을 21만원, 19만원 라인의 매수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사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APR, HD항구조선양, 두산에너비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하면서 여러 종목을 사기보다 이런 종목들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5월달, 4월달에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APR 같은 경우는 61,000원에서 그쵸 16만원까지 상승했고, HD항구조선양 21만원, 19만원 라인에서 40만원까지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74,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중간에 매수를 했더라도 어쨌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분명히 장담하는데, 저희 멤버십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제 손실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손실. 그죠? 이분은 뭐 작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금 1억 4천을 버셨다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신고가를 시장이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수급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산업재,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멤버십에서 단기로는 조광 피어가고 그렇죠? 조광 피어가고 현대제철을 보시면은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오늘 멤버십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났지만 대다수의 보시면 기존 주도주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수급이 바뀌어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 예를 들어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55,000원과 5만원까지 한번 급락,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현재 PBR 1배입니다. 현재 PBR 1배라는 거는 과거의 중동 붐 때 2.0배까지 PBR이 올라갔었고, PBR 1.5배가 그렇죠? 대북 관련 수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50%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을 때 흐름이잖아요. 그죠? 원자력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50%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하락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기관, 외국인의 투자 행태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모르고 뭐 대충 살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주도주라고 얘기한 게 6월 초거든요. 그때부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말씀드렸는데, 삼성증권 최근에 마이너스 14.29% 하락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마이너스 16%.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대다수의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제가 주도주라고 딱 꼽아드렸던 조선주들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이게 제가 뭐 그냥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올리지 못한다 한다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5만원과 55,000원 라인 하락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최근의 급등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뭘 고민하냐? 두산에너비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두산에너비티가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굉장히 큰 급등, 그러니까 2006년 정확히 이제 1년여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렇죠? 3만원에서 15만원 근처까지, 당시엔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공부를 했다고 들었었죠. 여러분들 이제 두산그룹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산그룹 하면은 솔직히 오비라거가 떠올라요.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오비였습니다. 오비. 그죠? 서울 오비팀이었어요. 그죠? 올드보이 아니고 오비라고. 근데 이제 두산으로 바뀌면서 두산이 중공업 분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두산 바켓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프라코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굴삭기 사업, 그리고 중공업 사업, 이런 중공업 분야로 이제 그 두산그룹의 DNA를 바꾸면서 2006년부터 2007년에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2005년부터 실제로 좋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연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몇 년간 횡보를 하다가 2005년부터는 쭉 좋아. 근데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이너스 그렇죠. 40% 정도의 하락.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고 잠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월봉으로 잠깐 살펴보더라도 과거로 봤을 때 고점에서 한 번씩 흔들릴 때가 몇 프로냐면 마이너스 35%.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로는 마이너스 15%, 장기로는 마이너스 20%, 30%. 자, 제가 이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은 막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근거가 없는 비판.
근거가 없는 비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만 확실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돈 벌면 제가 잘생겨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제가 막 굉장히 혐오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생기고 혐오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식 투자를 잘못한 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데 누군가가 나쁜 사람 취급받고 싶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미국 주식에서 엄청 큰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은데도 비트코인으로 큰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라는 거는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그림. 그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운용사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돈을 운영하시는 운용사 선생님 대표님도 계시고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향후 2, 3년 후에 최대치의 이슈거리가 생길 슈퍼사이클을 주목하시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정도의 이론이 있다 해서 여기서 승부를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광피역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적지만 여기서 보시면 오늘 제가 왜 멤버십에서 사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멤버십에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조광피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제가 조광피역의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사주의 비중이 46.9%고 순연금 비율이 125%다. 제가 이렇게 딱 찍어줬어요. 물론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는 못 올랐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딱 찍어드린 게 조광피역. 네오위즈 홀딩스도 올랐네요. 딱 찍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많은 기업들 중에 딱 찍어드렸다는 거. 물론 이제 메커스도 상당히 괜찮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커스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오르고 나서 여기서 사면 또 물려요. 그러면 강남선비 나쁜 놈이다 막 이럴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 관련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단기적인 흐름이다. 단기적인 흐름이다. 이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미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고 롯데지주라든지 OCI 홀딩스 같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서 눌림목이 생기면 어떻게 접근하지? 이거에 대해서 보셔야.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크호스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크호스. 그 다크호스가 될 만한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탄탄하고 이익의 성장이 상당히 좋으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BR이 뭐예요? PBR이 1배 이하인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쵸?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지금 사면 여러분들 당연히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라인?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 손실이 나신 분도 계실 건데 수익이 나신 분들은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제가 9일에서 13거래일간 중요한 지지를 하고 반환점이기 때문에 7월 4일에 뭐라고 했냐면 16만원 부근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19만원 근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테마주 형태로 움직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소버린 AI 관련주 제가 이제 딱 찍어볼게요. 제가 16만원 부근에서 이때 사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날 6월 17일 다음날 사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18만원 17만원 이 부근에서 또 지지한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7월 4일에 9거래일 13거래일간 지지가 하고 반등한다. 보시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5월 20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7만원 이하 또는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좋습니다. 그러면 7만원 이하 부근에서는 보시면은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8거래일간 하락했다가 반등 나와요.
제가 OCI 홀딩스도 5월 20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5월 20일.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보조 지표도 있고 사실 MACD, RSI, 뭐 GCI다, 스토캐스틱이다, 뭐 다 이동평균수 다 있는데 제가 왜 이동평균수도 안 보고 다 안 보냐면은 일목균형 같은 경우도 뭐 구름 그걸 다 분석하는 게 의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단기로 하락할 때 이 지점 정도면은 저점 매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액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선박 엔진이 쇼티지라는 건 누구라도 지금 이제 공부 좀 한 사람은 알 텐데 과연 여기서 매수할 거냐? 여기서 매수할 거냐? 여기 45,000원 매수할 거냐?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잘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슈퍼사이클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오르니까 단기로 삼성전자 계속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삼성전자로 단기간 수익은 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못 오르면은 거기 물려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 55,000원 50,000원 라인 떨어졌을 때 정작 매수를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내가 사야 될 종목을 집중하는 거. 여러분들이 축구를 할 때 골대가 두 개 없습니다. 골대 하나에 골키퍼 하나입니다. 정확히 넣어야 될 공간에 넣어야 골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야구 선수도 그렇고 보시면은 야구 선수도 그렇고 제가 두산 엘리베이터 계속 얘기하죠. 원자력 계속 얘기하죠.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분명히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분명히 여태까지 틀린 적이 있었고 근데 불특정 다수가 여전히 수년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세요. 1년 반 정도의 전에나 몇 년 동안 받았는데 몇 년 동안 2017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2017년부터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께서 예나 지금이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딱딱딱딱딱딱 찍어드린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더 분석을 하다 보면 NGKCP를 지금 분석할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더즌이라는 종목이 지금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5. 물론 장이 좋을 때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오고 끝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건 리스크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5,800원부터 5,000원 사이에서는 당연히 눌림목이 생길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죠?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두산에너비티 주가 전망을 계속 도와드리면 2035년까지 기준 SMR 그렇죠? 대형원전 가스터빈 사업 이 부분에서 특히 두산에너비티가 H급 가스텀에서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작년 24년의 이야기고 23년에 점유율이 2%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20%대로 가면은 두산에너비티는 단기적으로도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쇼티지인데 그 거의 모든 기업이 세 기업인데 GE 베르노바하고 미쓰비시 그리고 시멘스 에너지 이렇게 세 개 기업입니다. 참고로 GE 베르노바,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작년 24년 5월부터 올해 4월, 5월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미국 사실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죠?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원전 제도입 선언에 힘입어 국내외 주식시장의 원전주가 모두 다 뜨거웠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징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지만 결국 원자력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까요? 저는 100% 원자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필요해요.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리고 이제 이제 화력 발전, 천연 LNG 다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우리가 나열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을 해야 된다 했는데
갑자기 전력이 뚝 끊겨요. 전력이 뚝 끊겨. 태양광 풍력했더니. 이제 믹스의 에너지 믹스가 중요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뭐 정치인 특별히 응원하고 뭐 어떤 정치인 특별히 비난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번 대통령 당선 전에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이 뭐 원자력을 뭐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논란 의미도 없는 게 지금 산업부 장관이 이미 두산에너비티 사장 출신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 고위 관료들이 누가 옵니까? 네이버 출신이 오고 두산에너비티 출신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은 이렇게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고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정치인들이 뭐 관련성도 없는데 자꾸 뭐 국토해양부 장관을 저기 뭐 이상한 대학 이상한 대학이라기보다 뭐 법학과 출신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왜 웃냐면은 이러면 안 돼. 근데 지금 정부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뭐냐면은 전부 고위 관료들을 네이버 출신,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 이런데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버린 AI라든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 정책과 우리가 맞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빠져있는 동안 빠져 진짜 늪에 빠진 거예요. 미국 주식 진짜 무조건 될 줄 알고 가스라이팅 늪에 빠진 거예요. 마치 토익 공부하면은 저기 삼성그룹에서 뽑아줄 줄 알고 삼성그룹에서 뽑아주면 누구나 다 잘 살 줄 알고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건데 명문대 나와서 뭐 좋은데 다니다가 지금 이게 맞는 걸까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자녀들을 공부 안 시키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꼰대 같은 얘기였어요. 2010년부터. 그죠? 제가 얘기하지만 세상은 빨리빨리 변합니다. 근데 아직도 두산에너비티 원자력이 이렇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는 거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동안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은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행복하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두산에너비티 2035년 어떤 주식은 10년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단기로 한 번씩 급락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엄청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폭락이 한 번 나옵니다. 그때 노이즈가 뭐냐? 이제 전기로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전기로 안 올린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가 한국전력 뭐였죠? 6월 10일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전력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제가 보시면 이제 증권주도 계속 증권주 하반기 주도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면 구리가격 수혜주 LS 그죠?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죠? 현대건설 계속 얘기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6월 10일, 6월 24일, 한국전력 지금 조정은 반등 기대해 볼 흐름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매수 관점, 단기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매수 관점 보세요. 유의미한 상승 나옵니다. 단기 돌림 이후 추가 상승 나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6월 11일과 6월 24일을 분석해 두면 이때, 6월 11일, 그리고 6월 24일은 이때. 그렇죠? 상승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돌파할 때 추가 상승한다고. 지금 여기서 한국전력 사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이 차트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차트도 중요합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뭐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16%면 마이너스 15%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뭐 마이너스 10%에서 끝나기도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두산에너비티 뭡니까? 이제 장이 좋고 안 좋고를 따라서 어쨌든 이제 그 변동성이란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때는 뭐예요? 주식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도 100%, 200% 올라갈 종목도 100%, 200% 올라갈 종목도 핵심은 뭐냐면은 20%, 30% 쉬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5,000원, 5만원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두산에너비티는 장기적으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2025년 미국 주시장의 주요 테마 히토류 기업 MP 멀터리얼 MP 멀티리얼이 주가가 50%나 상승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국방부와 4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히토류 개발을 참여하고 그것을 주도할 기업으로 MP 멀티리얼을 선정하는 데 의미하는데 이 기업은 연초로도 대비 189%나 상승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광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프라이 체인 워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서프라이 체인 워는 뭘 의미하냐면은 원자재, 에너지, 광물자원, 농산물, 반도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소비 시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왜 서프라이 체인에 대해 봐야 되냐? 생산 단계에 있어서 지금 원자력, 변압기, 전선. 그러니까 변압기 전선은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게 이제 다크호스로 지금 최근에 떠올랐죠. 기존에 뭐예요? 제가 2023년 6월 1일에 HD 현대일레 그리고 그 이후에 LS 일렉트릭 계속 매수 강조했는데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 종목 제가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도 더 올라갈 구간이 저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이런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각 단계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분야가 원전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 엔터다. 왜 화장품 엔터를 보셔야 되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신기할 겁니다. 화장품이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가 아니고 지금 2024년부터 2025년에 단기순이익이 크게 오릅니다. 그렇죠? 이제 역대급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9년, 2022년 이때처럼 2020년 이때만큼 올라요. 화장품의 기업들의 전체 단기순이. 근데 화장품 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만 오른 거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종목이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2배 이상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중에 저는 ODM 업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이번에 하락하면 기회가 한번 온다. 매수 기회.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 30 이것만 주목하면 된다. 여러분들 이것만 주식시장을 너무 머리 아프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또는 분석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주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어느 정도만 하고 분할 매수 겸손하게 대응해야 돼요. 겸손하게 분할 매수 잘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코스맥스 마이너스 20%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만약에 사셔야겠어요. 사신다면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은 역대급인데 그리고 앞으로 더 역대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K뷰티가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시면 23만원 라인 그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 있는 종목을 하락하면은 즐기는 거죠. 박앤세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를 지금 사면은 제가 늘 얘기하죠. 2만원에 강릉선 매수 강조했고 25,000원 매수 강조한 종목이 3배 갔다. 근데 3배 갔는데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말하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여기서 직접 누군가 산다? 저는 그거는 좀 불가리아 원전에 대해서 기대감은 크지만 그거 앞두고 리스크가 생겼을 때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전략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꾸준한 성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서프라이 체인 워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고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국방부는 히토류 생산에 투자를 발표하고 그렇죠? 투자를 발표하고 자석 생산량을 늘리고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 잘 달라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국방 안보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딜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내 이제 주둔한 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북한이 자꾸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나면 돈 벌기도 수월하지만 사실 이제 도와줘야 도움을 또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무섭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미국이 무섭 거예요. 그렇죠? 안 무서운 척 하지 마.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악수를 하든 뭐 이렇게 대립을 하든. 근데 미국이 또 돈 벌려면은 대한민국과 뭐합니까? 대한민국과 계속 협상 카드로, 그렇죠? 국방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카드가 조선하고 원자력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조선 원자력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흔들리냐? 여러분들이 이상한 구간에서 돈을 잔뜩 넣어놓으면 흔들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구간에서 돈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결국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구간에서 돈을 넣어놓으면은 과거에 카카오, 고프로 이런 주식들이 크게 오르는 이런 시점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거나 돈을 크게 잃거나 이 둘 중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도주는 결국에 조선과 원자력이고, 장기 컨트롤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선과 원자력 그리고 뭐 증권 이런 쪽은 언더퍼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다가 다시 잘 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부 물량이 있다면 계속 홀딩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한번 단기로 급락할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강남선비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신다면 또 큰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런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안내드립니다. 일주일간 또 27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조광피어, 특히 조광피어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좋다. 어제 오늘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또 큰 수익 12% 수익 나셨습니다. 62만원. 삼성증권, 키움증권, 유튜브에서도 증권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76만원, 35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조광피어, 삼성 SDS, 메커스까지 250만원. 특히 이제 메커스도 자사주 소각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죠. 이런 건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OCI홀딩스, 삼성 SDS 52만원, 5만원, 현대제철, 현대건설 보시면 사실 OCI홀딩스도 28% 수익 나셨습니다. 25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광피어, 삼성물산, 키움증권 이렇게 8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이렇게 꾸준한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또 돈을 버셨다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6월 24일과 25일, 26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NHKCP, 학도파이낸셜, 특히 이제 NHKCP 같은 경우는 11,000원과 만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싶은 종목으로 얘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은 요즘에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은 7월달에 700만원 버신 분, 7월 10일 190만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헤이스페타시스 59%나 수익이 나신 분 계시고요.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축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엄청납니다. 앞으로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해 드리는데요. 24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 1억 4천이나 보신 분 계시네요. 손실인 것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뭐 안 좋을 때가 뭐 한두 달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금일 구리값 상승한다고 해서, 그죠? 구리값 뭐 언급하신 종목으로 수익 봤습니다. 풍산, 한국금융지주 수익 축하드립니다. HD의 현대마리엔진, 현대건설, 풍산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조선주, 그렇죠? 원자력,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네요. 두산에너비티 8%, 9%,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증권, 대웅, 특히 이제 대웅은 장전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바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조선, 원자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키움증권, 삼성증권, 두산에너비티, 한국전력 뭐 44만원,
보시면은 수익 나셨다. 한국조선해양 2,600만원. 그죠? 보시면 삼성중공업 두산LBT 보시면 100만원. 특히 두산LBT로 많은 분들 수익 나셨네요.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조선해양 19%, 16%, 7월 8일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